공식 선거운동 4일차인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남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서울에서 나란히 유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태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가 호남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목포에 가서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 메시지를 냈는데, 이 목포라는 곳이 좀 상징성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최초의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통해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룬 정치인의 고향이죠. 예. 그리고 호남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큰 곳입니다. 그곳을 돌면서 그 자긍심을 나름대로 높이는 국민 주권, 민주주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국민 통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촛불 정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광장에 모인 세력을 중심으로 정부의 슬로건이 정해졌다면 그 호남의 자긍심, 민주주의의 자긍심은 외치지만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실용적인 통합적인 정부가 되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천도 방문을 했는데 이 현장에서 차기 정부의 상징은 국민 주권 정부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정부인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전임 정부인 윤석열 정부를 권위주의 정부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의 책임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본인의 정부는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정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민주당 전직 고위당직자가 이제 삼권 분립 그만할 때 됐다라는 그건을 방송에서 쏟아내기도 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뿐만이 아니라 특검 카드까지 법사위에 상정시키며 만지작거리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주권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되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절제할 때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190석의 야권이라고 할까요? 범민주당 계열 정당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과도한 권한 행사는 국민을 주인으로 삼는 것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 보여서요. 이재명 후보의 저러한 공약이나 말이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일단 정청래 법사위원장부터 좀 진정시켜야겠다. 법사위에서 마구잡이로 사법부까지 압박하는 법안들 상정시키고 통과시키는 것을 자제시켜야 국민 주권 정부라는 말에 약간의 진정성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로 선거운동 4일차, 대선까지는 19일이 남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모두 초반에는 보수 텃밭을 다지다가요. 오늘은 둘 다 서울을 집중 공략했는데요. 두 후보의 유세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지층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스윙보터, 중도층, 무당층 뭐 이런 저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대표하는 것은 수도권이죠. 그래서 수도권 민심을 좀 잡고 수도권의 바람을 좀 일으켜보자 이런 것인데, 문제는 중도는요. 지금 계엄과 탄핵 이후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답을 하지 않고 미래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한 이야기, 한 행동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졌을 때 그래,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미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를 볼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이성적인 사고 방식 아닙니까? 근데 과거, 다시 말해서 바로 직전 정부에서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은 무시하고 자기들 얘기만 계속 강요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중도 공략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집토끼 먼저 잡고 오늘은 스윙부터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서울로 왔다라고 봐주셨는데, 오늘 이 유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유세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주목할 만한 흐름인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후보 교체 파동 때문인지 아직까지 영남권이나 60대, 70대 이상 등 전통적인 보수층의 결집이 100%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 지지층 결집은 시간이 걸리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을 넘기고 다음 주 초중반이 되면
결국에는 보수의 적장자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보수 결집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을 적극 공략해야 되는 그런 시기임을 당과 선거 캠프에서 놓치지 않고 나름의 시의적절한 선거 유세 일정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오는 주말부터 TV 토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유권자의 어떤 정치 참여도나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TV 토론에서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지지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서 수도권 부근으로 유세 일정을 조정하면서 좀 남는 시간에는 TV 토론 준비에도 매진하겠다라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김문수 후보나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나 지금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는 입장인 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 추격자들 입장에서는 TV 토론에서 좀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런 것들도 각 후보의 어떤 선거 유세 일정과 약간은 연동이 되어서 비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TV 토론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지도에서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7% 순으로 나타냈고요. 후보 등록을 하기 전인 지난주 3자 대결 조사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43, 김문수 후보 29%, 또 이준석 후보 7%로 나타냈는데 후보 등록 후에는 김문수 후보가 2%포인트 내려갔고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 올라갔거든요. 이 등록 이후에는 어떻게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록 이후에 이제 결집이 이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결집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도층도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해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국민의힘은 결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도층의 마음도 얻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히 해야죠. 근데 지금은 과거에 대한 책임이 메시지가 각각 다 틀려요. 당 지도부 틀리고 후보 틀리고.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진짜야? 무엇이 진짜인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집단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으며 그런 후보를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돼야 결집도 좀 속도가 나고 중도층에서 선택도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집과 중도층 키워드로 뽑아주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이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전망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두 가지 전선이 있는데요. 보수 결집이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후보 교체 파동이나 이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모습들이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아직까지 다 녹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영남 유권자들 또 고령층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재명 후보에게 쏠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결국에는 주말이 지나면 김문수 후보로 결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도층 관련해서는 우리 김상희 평론가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30대 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먼저 좀 치고 나가면 김문수 후보가 전통 지지층을 아우르면서 반발짝 늦게 따라가는 게 일종의 역할 분담, 투 트랙이 당내에서는 좀 성립한 것 같아요.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김용태 위원장이 치고 나가니까 김문수 후보가 선뜻 받아서 2번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 김상희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적이나 거취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전임 정부의 잘못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운 캠페인을 펼치느냐인데 그게 마냥 무자르듯 싹둑 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서적 일체감 느끼고 있는 지지층의 정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장이 어제 오늘 굉장히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는 기존의 지지층을 추스리면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김용태 위원장의 방향을 저는 따라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봉대와 본진의 역할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기존의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지금은 따로 논다고 말씀하셨지만 김용태 위원장의 깃발 그 선봉대에 따라서 김문수라는 후보의 본진이 움직이게 되면 중도 확장에도 성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뒤 이 자리에 와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구도로 말씀을 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금 그런 말씀이 저는 좀 약간 한가하게 들리는 게 지금 보수의 나름 상징성이 있거나 저분이라는 의외성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민주당으로 뭐 당적을 바꾼다거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거나 이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가하게 뭐 반발짝 뒤에 가가지고 뭐를 하겠다, 선거 끝나죠.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선대위원장이 결국에는 후보 격차가 좀 줄어들 거라 얘기했는데 시각을 좀 같이 하실까요? 뭐 아무래도 저희의 기대와 희망도 결국에는 보수 진보 결집으로 인한 박빙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지만 김민석 위원장의 말은 좀 엄살로 보이기는 하죠. 정말 선거 구도가 박빙으로 줄어들 거라고 인지를 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는 대법원장 특검법이나 뭐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이런 것들, 또 이재명 후보만 콕 집어서 관련된 공직선거법 조항을 삭제하는 면소 법안 이런 것들 함부로 발의하면 안 되거든요. 선거 이전에는 더 몸을 사리고 조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선거 이전부터 다 이겼다는 것처럼 정말 막무가내 방탄 법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하는데 만약 진짜 이기기라도 하면 얼마나 폭주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된다 하는 게 진심이라면 민주당이 권력 행사를 조금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권력은 마구잡이로 남용하면서 앞에서는 우리 이제 나중에 박빙될 거다라는 건 좀 국민을 기만하는 엄살 전술이 아닌가 싶고요. 이 엄살 전술의 회초리를 때리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빨리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음 주부터는 지지율 격차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뭐 선거 결과를 떠나서 이재명 후보든 민주당이든 긴장감을 느낄 때 건강한 정치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백병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선거는요. 긴장을 늦추는 순간 어디서 일이 어떻게 터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긴장하라는 사인을 계속 후보부터 선대위에 선대위원장까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안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행히도 그게 국민들한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볼 여유가 없어요. 왜? 지금 심판해야 될 세력이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하는데도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잘 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다행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보인다면 장해찬 최고의 우려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표를 가져다 주기보다는 표를 중도층 이탈을 통해서 깎아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 장해찬 최고의 지적을 받으신 분들은 좀 자기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아까 말씀 중에 윤 전 대통령 거취 이야기 잠시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취임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탈당을 권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는 젊은 정치인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저와는 평소 정치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달랐어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 30대 초선 의원이 다른 중진들이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용기 있게 언급한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역시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이구나. 오히려 당내 다양한 의견이 숨쉴 공간이 있구나라고 판단하지 싶고요. 다만 이 부분은 김문수 후보도 밝힌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라던가 당의 어떤 지지율 확대를 위해서 고심해서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강제로 밀어내는 것처럼 모양새가 잘못 그려지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형국에서 지지층이 분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민감한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김용태 위원장이나 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거취와 관련된 메시지는 충분히 던진 것 같아요. 오늘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 메시지도 나왔고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이 거취와 관련된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결단에 또는 김문수 후보의 물밑 소통에 좀 맡겨두고 김문수 대 이재명 구도, 이 대선의 성격이 결코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아니라 김문수 대 이재명 구도라는 것을 당의 주요 인사들이 더 많은 메시지를 내서 국민들께 인식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메시지 전환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먼저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탈당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저는 최근의 행보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향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가져가잖아요. 그게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직접적인 행보는 현실에 바탕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본인만 잘났다고
치고 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명분을 쭉 축적해 가면서 그다음에 국민과 당원들의 공감대를 축적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을 밟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인은 선비의 이상과 그러니까 선비의 이제 가슴과 그다음에 상인의 머리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이 연상이 될 정도로 지금 현재는 뭐 앞으로는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의 행보는 아주 젊은 사람 같지 않게 감정을 잘 절제하고 현실 위에서 이상을 추구해가는 모습으로 보여서 지금까지는 높게 평가를 해드리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탈당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도 입장을 밝혔는데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입니다. 김용태 위원장하고는 의견이 좀 다르군요. 저는 의도적인 투트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예. 말씀드렸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도 확장에 신경을 쓰는 이른바 공격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통 지지층의 정서도 아우르면서 신중하게 한보 행보를 내딛어야 되는 미드필더 역할, 축구로 따지면 그런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과 메시지도 김용태 위원장이 먼저 띄우니 김문수 후보가 호응하듯 받아서 2번이나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게 속도의 문제이고 전략의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집토끼와 산토끼를 각각 아우르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투트랙이지 두 사람 사이의 마찰이나 의견 차이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에서도 이걸 의도된 투트랙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후보의 계엄 사과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말이야 뭐 두 분 평소 하시는 것처럼 필요할 때 막 바꾸면 되는 거니까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죠. 즉각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 제명하십시오. 직접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시각에서 같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역사성과 경로 의존성이라는 거에 비춰볼 때 그렇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동안의 국민의 시각에서 정치를 바라보면서 당의 어떤 모습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그것이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좀 부족하다, 넘친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 고민이 있었다는 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 딱 윤석열 대리인 아바타 이런 모습으로 지내온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런 어떤 경로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역사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내지는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판단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고민은 나름대로 이것을 쭉 이어나가면서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고민의 일단락으로 보이지만 김문수 후보는 벗어나지 못해서 의지나 결단력이 부족함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의 비판은 굉장히 새겨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 복당 의결 이야기도 해보죠. 장전 최고께서 이번에 복당이 되셨잖아요. 오늘 마침 출연을 해주셔서 좀 직접 여쭙겠습니다. 좀 친한계를 비롯해서 당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던데 직접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의 복당이나 영입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기 마련인데요. 지금은 대선입니다. 전시 상황이죠. 대선 때는 상대 진영의 정치인들도 적극 영입하면서 나뭇가지 하나라도 힘을 보태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출신인 김상욱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오늘 서로 부인하긴 했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총리 입각설까지 나올 정도로 상대 진영 영입에 적극적인데 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안에서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저는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 지지율로 보면 알 수 있듯이 김문수 후보가 추격을 해야 되는 도전자 입장입니다. 그럴 때는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저를 비판한 분들에게 일일이 대응할 생각은 없고 적어도 6월 3일까지라도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또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를 밝혔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입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입당까지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김상욱 의원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이제 김상욱 의원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 모습의 연장을 민주당에 가서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으로 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적절한 시점을 다시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저 정도의 메시지만으로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입당을 막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이론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4일차 얘기 함께했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